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주차 주간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까지 같이 한 번에 훑어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너무 길게 하고 나니까 목이 가네요. 때는 2024, 분위기는 2022로 왜 그럴까?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까? 연도별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정책자금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23년도에 무진장 뿌려줬습니다. 60조나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살아났었죠. 22년도에 얼마 뿌려졌나요? 26조. 신생아 특례 32조, 보금자리론 10조 플러스 마이너스 5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으면 42조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2021년 분위기 정도는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신생아 특례 신청되는 신청 추이 보셨죠? 25조 신청될 동안 5조밖에 신청 안 되고 있다. 5분의 1 토막이 난다. 그러면 43조 중에서 5분의 1 토막 한 8조?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구간을 대폭 늘려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한 10조 정도 쓰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10조, 보금자리론 5조, 정책자금 최악의 경우는 15조, 최상의 경우는 42조. 그 중간 정도를 놓고 본다 손 치더라도 2022년 정도 수준의 정책 자금밖에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때는 2024년이지만 분위기는 2022로 갈 확률이 높다. 니 무슨 소리 하노?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러다 또 못 사는 거 아니야? 정책 자금 42조나 푼다고 했는데 또 못 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책 자금 그만큼 쓰이지 않죠. 서둘러서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매매 거래 늘어나는 만큼 전세 거래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이게 현재 모습이거든요. 수요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죠. 아이 안 낳죠. 그런 것들이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쳐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슨 소리 하노? 지금 분위기 2022년 분위기 아닌데 거래량 봐 살아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도 한 주 반짝 살아나고 나면 지난주 반짝 늘어나고 나면 또 한 주는 적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한 주 살짝 꺾이죠. 꺾여서 줄어들죠. 그 높다 손 치더라도 이거 신고 덜 됐던 물량이 신고된 걸 감안하더라도 작년의 분위기 그 정도 수준? 지금 아마 가장 좋은 거래량이 총선을 앞두고 가장 좋은 거래량이 나오는 시기지 싶은데요. 작년 그 정도 수준. 아무튼 거래량은 양호한 편은 맞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 거래량을 지금 2월달 신고가 마무리되었으니까요. 23년 2월에 그 전세 신고 거래된 것과 24년 2월달에 전세 거래된 양을 한번 보시면은 부산 4,000건 2,700건, 대구 2,200건 1,500건, 인천 4,300건 2,700건. 이 거래량이 살아나는 만큼 전세 거래는 줄어든다. 수요의 한계. 매매 거래량이거든요. 작년 2월 달과 견주어 봤을 때 지금 2월의 거래 딱 좋은지는 모르겠다. 딱히 2월의 거래량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3월의 예상 거래량, 지금 3월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량이 70% 수준이라고 감안하고 계산해 봤을 때 3월의 예상 거래량은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이 끝이 차트의 끝부분이 확 들려버리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문제는 뭐다? 전세 거래는 꺾여버립니다. 전세 매매 거래 숫자를 합계를 해보면 그 수요는 정해져 있다. 매매가 많아지면 전세가 적어지다. 사람들이 매매로 조금 더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 맞는 것 같습니다. 전세를 다 들어가고 매매를 살지 않는 그런 시기를 보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매매는 좀 늘어나고 전세는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쿠팡알리 이용하시는 방법 아시죠? 제 영상 링크 아래쪽에 설명 부분 혹은 댓글 부분에 링크 클릭하고 물건을 구매해 주시면 저 몇백은 이렇게 수수료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릇부터 키워라. 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태생이 그러한가 봅니다. 무슨 집 사라고 가리키냐? 가르치냐 이게 맞죠? 가르치냐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집 사라 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정보 몇 개 꼴랑 가르쳐주고 그걸로 사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정말 선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독자가 한 곳에 치우쳤네? 저한테는 구독자 늘지도 않거든요. 찌질이 유튜브에 그 무리들, 제 시청자까지 싸다봐서 욕하는 이 땡땡이 발전이 없고 나중에 자식들까지 이 패드립까지 하는 이 인생 막장 참 딱해 보입니다. 딱해 보입니다. 저는 몇백 원짜리 이 링크 해가지고 좀 사달라고 이렇게 읍소하죠. 크게 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구에 유튜브 몇 개 가져가 봤는데요. 유료 광고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버머 아이파크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뭐 저 같은 찌질이는 아니고 또 통 큰 사람들 하겠죠. 예, 이렇게 MGM을 해가지고 한 번에 막 수백만 원을 수익을 거두기도 하고 이 영상 광고를 통해서 수백만 원을 거두기도 하고 한 방에 저는 한 방에 몇백 원씩 많으면 몇천 원씩 이렇게 후원 받는 찌질이인가요? 또 다른 유튜버 대구 지역 다루는 곳 한번 보시면요. 다루고 있는데 광고를 아닌데 이분은 광고가 아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기왕 할 거면 어차피 띄워줄 거면 광고 받고 띄워주면 좋았을 텐데요. 또 다른 영상도 보면은 본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파크 버머 아이파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찌질이냐 이 통 크게 노느냐. 사실 통 크게 해가지고 막 사라고 막 부추기고 이러면은 콩고물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전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진실을 다뤄드리고 싶지 이렇게 제 성향이 이렇게는 못합니다. 또 찌질하게 세세한 숫자들 한번 살펴보죠. 부산 대구 쭉 살펴보시면 부산 대구 광주는 좀 힘들다. 그나마 나왔던 인천 대전 울산 대전은 좀 한물 다시 가고 있고요. 울산은 건재한 분위기가 죽을 때 먼저 죽고 살아날 때 강하게 반등하는 곳 인천이죠. 광역시 중에서 대장주는 인천인 듯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놓고 살펴보면은 요 세 군데 잘 나가는 세 군데 못 나가는 세 군데 못난이 세 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와 연관지어서 어딘가요? 광주 쏠림이 있는 지역이죠. 대구 쏠림이 있는 지역이죠. 부산은 올해 좀 판세가 좀 모르겠다마는 이렇게 쏠림이 있는 지역들 아닌 지역들 아파트의 가격도 따로 노나 봅니다. 3월 11주부터 해서 시작해서 서울이 마이너스권이었다가 보합을 왔다가 플러스 그 가운데 영남지방은 썩 힘을 못 쓰고 영남지방에서는 그나마 울산만 건재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우리는 늘 세종시를 앞서 보고 있으면은 다른 지역들의 미래도 어느 정도 보이죠. 특히 영남지방의 미래는 세종시를 무척이나 닮아갑니다. 한동안 강세의 모습을 보였던 대전도 그렇게 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인천이 좀 버티고 있죠. 주간 신고가 의미 없다. 신고가 대단해요. 이런 얘기 들을 가치도 없다. 주간 거래량 한 주 반짝 늘었다가 조금 줄어듭니다. 가장 지금 주목하는 포인트는 저는 이거죠. 특례가 10조를 쓰는 동안 신생아 특례는 1조밖에 안 쓰였다. 신규 주택 구입에 있어서 정책 자금 확연히 줄어들더라. 주간 거래량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거래량이 살짝 줄어들죠. 부산, 대구, 인천, 인천이 강하잖아요. 주간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부산과 인천을 견져보면 확연히 센 모습. 그 다음 광주, 대전, 울산 이 순서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울산은 그나마 계속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 작년 3월달과 올해 3월달을 견주어보면 확실히 인천은 확실히 센 모습. 대구도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맞습니다. 왜 작년에 한번 10% 혹은 많으면 20%까지 반등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올해 또 안 사면 또 기회를 놓치면 또 오를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10% 20% 반등하기 전에 어땠는지 기억하시면은 30에서 40%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하락률이 작았던 것은 상대적으로 반등률이 작았고 하락률이 굉장히 셌던 곳 반등 센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다 같이 반등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0에서 20% 반등만 생각하고 이 매서운 하락을 잊고 지내는 것 같은데 또다시 매서운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무조건 반등할까 싶어가지고 급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것이 투자가 되었건 뭐 실거주가 되었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개미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낮은 가격에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 3월의 거래량 굉장히 작년에 그 어떤 달의 거래량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 줄 걸로 보입니다. 3월. 이 현상이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 있으면 지금 서둘러 뛰어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자금 작년에 60조, 올해 최악의 경우에는 15조, 많으면 40조, 그 중간인 한 23조, 이 정도. 그렇게 치더라도 작년 정책자금 투입분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또 다른 투자 수요를 끌고 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작으면 이렇게 추가로 끌려오는 추가 수요 또한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이더라. 그래, 한 달만, 3월 거래량 한 달만 바짝 보고 예측 딱 해보고 요 숫자들 막 다 대입해서 찾아보고, 이 짧은 기간 요 나타나는 요거 가지고 이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걸 바탕으로 사라고 부채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최소한 아무리 좋은 거래량이 나오더라도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 보고 사더라도 늘 늦지 않았다.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다. 부산 거래량 최악, 인구 대비 최악. 가장 양호한 곳은 광주와 대전이었는데요. 대전은 한물 가는 분위기고 광주는 매물이 너무 많아서 광주도 아닌 것 같아요. 거래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구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고요. 부산 딱히 호재가 보이지 않고요. 울산 그나마 일부 뭐 자동차 산업 뭐 선방. 정유는요 어떡할까요? 화학은요? 조선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조선업 수주량은 좀 늘어나지만 순이익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죠. 자동차 시장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클까요? 정유화학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클까요? 정유화학이 더 큽니다. 이거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 글쎄요. 대구는 중간 정도의 거래량 정도는 전국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죠. 여기 언급되는 6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될 정도. 그렇다고 거래량이 가장 활발해지지는 않죠. 악재가 눈앞에 보이는 악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은 적어지고 있다는 부분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전세 거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구가 최악. 울산은 뭔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울산은 좀 다른 느낌의 시장인 것 같고요. 대구, 부산 전세 거래도 잘 안 된다. 매물 기울기는 근래 들어서 부산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네요. 이에 질세라 대구, 인천, 그 나머지 광역시들도 광주, 대전까지 따라가고 있고 울산만이 좀 매물이 그나마 덜 늘어나는 느낌. 울산만이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 그러면 울산 혼자 따로 잘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동차 잘 나가고 조선 잘 나가고 정유화가 다 잘 나가던 시절 누구나 지나가는 똥개도 만원 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잘 나갔던 그런 시절조차도 그 전체적인 울산의 평균적인 집값은 뭐 부산이나 대구보다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산업군 자동차는 잘 나간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산업군과 통합해서 살펴봤을 때 울산이 그렇게 과거의 영광을 누릴 만하냐? 물론 이게 부산과 대구와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봤을 때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어서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는 대구가 1위, 부산이 2위, 울산이 매물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것이 맞다. 2021년 이맘때만 해도 울산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매물이 인천보다도 많고 광주보다도 많고 대전보다도 많고 상당히 많은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울산의 매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전세 매물 부산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구 정체했다가 살짝 증가했다가 지금은 조금 살짝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 인천이 분위기 제일 좋잖아요. 인천은 줄어들거든요. 똑같이 전세 매물이 빠지는데 인천은 굿, 부산은 쏘쏘. 광주 전세 매물 줄어들고 있죠. 광주 근데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울산도 매물이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 매물. 울산이 여러모로 좋은 조건을,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는 건 맞다. 제가 보여드린 통계상에서 매물도 안 늘어나죠. 전세 매물은 줄어들죠. 거래량은 양호하죠. 이렇게 괜찮게 보이는 지역이 있다. 다만 괜찮게 보이는 지역을 보면 가격이 이미 저점 대비 반등할 만큼 반등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떻게 접근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래 들어서 부산의 전세 매물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구는 그에 비하면 부산하고 대구하고 같이 놀던 시절도 있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구의 매물, 전세 매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아파트 대비 매물수 대구 100세대당 매물이 6개 정도. 부산도 마찬가지 6개 정도. 대구 부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너무 많이 짓다. 또 세대수하고 견적보면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아파트 대비 매물수는 울산이 적어 보이죠. 하지만 세대수 대비 매물을 따져보면 또 다 비슷하거든요.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 탈동조화를 꿈꾸고 울산 혼자 비상하고 싶겠죠?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네, 링크 이용해서 시청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